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프리카 찾아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부터 디트로이트 대 화싹인데, 자, 선발부터가 와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에다 예년 같지 않은 모습인데 선발로 나오고 있고, 시즌 방어율도 6.02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초반에 안 좋았다가 회복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반등의 기미가 안 나오고 있고요. 드류 소프 이제 두 경기 치렀는데, 첫 경기 때는 5이닝 실점으로 괜찮았지만 두 번째 경기 때 애리조나 판타한테 3.1이닝 8실점 대량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잠재력이 있다거나 그렇게까지 저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 경기는 양 팀의 빠따는 굉장히 볼품이 없다. 디트로이트는 가끔 잘 치는 팀이고, 화싹은 연패를 탈출한 이후에 꽤나 잘 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3연패 8안타 6안타에 그치고 있고, 그전 경기는 2안타 치고 승리한 경기가 있었었죠. 뭐 디트로이트는 19안타를 친 이후로 19안타 5홈런을 갈긴 뒤로 지금 3안타 5안타 8안타 5안타 양팀 다 빠따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디트로이트 최근 1할 6푼 6리에요. 이런 팀들인데 선발은 만만하다. 그래서 과연 안 좋은 선발과 안 좋은 빠따의 대결에서 어디가 앞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마에다 보시면은 포심의 구위가 하락함에 따라서 스플리터 구사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스플리터 구사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인데, 화이트삭스가요, 생각보다 화싹이 이렇게 스플리터에 대한 대처가 전체 2등 수준입니다. 제가 옛날에 켄자 얘기할 때 스플리터 대처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했는데 화싹이 전체 2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마에다가 스플리터가 주요 구종인데 화싹이 스플리터 대처가 좋은 팀이다. 생각보다는 화싹 쪽을 볼만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요즘에 양팀 다 빠따는 서로 볼품이 없는데, 굳이 빠따가 이길 것이냐 선발이 이길 것이냐 저는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빠따 쪽을 한번 선택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바와 함께 화싹의 프렘 같은 것들 그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어디까지나 양팀 모두 빠따를 못 믿을 팀들이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샌프란시스코 대결인데, 미콜라스가 최근에는 아주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콜라스 보면은 최근 7경기 2.76으로 이닝도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고 있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핀포인트 제구력을 가진 선수고, 본래 잘 안 주는 투수인데 올 시즌도 제구 같은 면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본인의 원래 강점이었던 요상하게 잘 막아주는 이닝도 꽤나 먹는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얘도 원래 구위 같은 것들이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러다가도 한 번씩은 좀 자빠질 수가 있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이 있어요. 다만 이제 샌프란시스코한테는 조금 뭐 약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도 좀 미콜라스는 피안타는 많은 애여가지고 통상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는 이치로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미콜라스가 그 통산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2.22로 8경기 동안 2.22거든요. 그 2018년 정도부터 일본 갔다 와서부터 좀 선발로 많이 나왔는데, 선발로 나와서는 한 번밖에 안 털렸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힉스도 시즌 초반에 엄청 좋았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직전 경기 컵스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기는 했지만은 요즘에 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양팀의 빠따 같은 것들은 그렇게 눈에 많이는 안 들어와요. 둘 다 좀 이렇게 뭐 상승 곡선을 꾸준히 탄다거나 하향 곡선을 쭉 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매치인데, 저는 그냥 뭐 선발 분위기 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지금 3연패에 빠져 있고, 힉스도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 있고 해가지고 조금 더 미콜라스 쪽이 꾸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인트루이스 승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건 힉스가 조금 세인트루이스 빠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컵스랑 매치 경기. 요즘에 그 컵스 리글리 필드 경기가 되게 기준점이 엄청 막 희한하거든요. 오늘 경기도 12.5입니다. 보통 이게 그 지난주쯤에 컵스 경기 이렇게 언더오버 기준점이 엄청 튀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투수 매치업에 왜 9.5를 주지? 와, 이 경기를 왜 10.5를 주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 선발들이 그렇게 약한 애들은 아닌데도 12.5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그 리글리 필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장으로 유명한데, 자, 이게 특별히 오른쪽에 이렇게 스트롱 윈즈, 강한 바람이 부는 경기가 있으면 여기에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두거든요. 근데 이 2시 시작하는 경기, 매치 대 컵스 경기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분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로 가봤더니 여기 있는 윈드 스피드
지금 보시면은 2시부터 시작하는 경기인데 바람이 거의 한 초당 15마일가량 이렇게 불거든요. 꽤나 많이 부는 거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 같은 거 보면 윈드 디렉션 전부 다 외야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경기 기준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런성 타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많이 뻗을 거다, 이런 것들인데, 뭐 타구장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다른 구장들도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그 풍속 같은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구장이랑 비교해도 내일 매치 경기장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외야 쪽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이런 장타성 타구들이 조금 장타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바람의 영향이 많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경기가 막 그렇다고 엄청 오반 게임이 많이 나고 그런 적은 없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좀 부가적이라고 보고, 물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지금 타이온이나 맥일이나 올 시즌에는 이런 피홈런 지표가 괜찮은 편이에요. 타이온도 지난 2년 동안 26홈런, 27피홈런 이렇게 맞았는데, 지금 이닝을 비교를 해봐도 올 시즌의 피홈런 페이스는 괜찮은 편에 속해요. 제구력도 좋은 선수고, 그리고 맥일도 지난 시즌 126이닝 동안 18피홈런을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이닝 동안 1피홈런, 물론 그 표본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은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12.5는 좀 과하다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뭐 물론 지금 그 매치 빠따도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 때 14안타 3홈런으로 부활하는 모습도 있었고, 컵스도 막 그 두 자릿수 안타씩 쳐주면서 잘하던 구간도 있었는데, 직전 경기는 또 6안타로 침묵했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빠따 페이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매치 쪽이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선발도 사실 저는 물론 여태 보여준 거 상으로는 타이온이 조금 나은 면모가 있지만은, 얘도 시즌 초반에 좋았고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 있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고민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12.5는 물론 부가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특히 시카고 컵스 경기가 이렇게 12.5 기준으로 언더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내일 뭐 매치가 평소보다 빠따도 많이 상승세, 최근에도 빠따가 상승세,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선발 구도도 크게 안 밀리고 그냥 매치 쪽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이제 텍사 대 캔자인데, 저는 어제도 이 두 팀이 최근 빠따 때문에 언더를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내일 더구나 이렇게 최근에 빠따도 하락세인 파란색인 팀들인데 이런 특정 조건 속에서는 평소보다 더 못 친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다만 존 그레이는 얘도 그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를 하고 이닝 소화도 적었었다가 직전 경기 때는 3이닝 동안 11피안타 9실점을 했거든요. 특히 좀 안 좋은 경기 결과를 맞았었고, 마이클 와카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갓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등판이 6월 1일이었었고, 직전 이제 리앱 등판에서는 마이너에서 4이닝 동안 무실점 6K 좋은 경기를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 경기는 메이저리그라는 점, 그런 점들이 고민거리인데, 근데 나는 존 그레이의 투구 내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단 말이야. 이 친구는 원래부터가 슬라이더가 특 장점인 선수고, 그리고 포심 구속도 꽤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지난번 등판 때 96마일 정도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구속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다.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갓 복귀를 하는 바람에 좀 투구 수를 아껴주고 있는데, 그전에도 막 96, 7마일 정도 나와요. 올 시즌 평소보다도 구속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야, 존 그레이가. 그래서 슬라이더는 여전히 뛰어난 선수고 구속도 괜찮다고 하면은, 직전 경기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매치는 정말 빠자가 무서운 팀이었었고, 요즘 캔자면은 그레이가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와카도 요즘의 분위기 텍사스라면은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다만 마이클 와카는 통상 이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애들한테 57타석 동안 308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존 그레이는 79타석에 247이면 나쁘지 않은 편이죠. 이런 것들 보이길래 저는 그냥 똑같이 언더 쪽으로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그레이가 지난번처럼 실망스러운 투구를 보여준다면은 리스크가 있고, 와카도 이제 갓 복귀하는 등판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거슬리긴 하네요.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인데, 잭 휠러가 직전 경기 때는 우수수 쳐맞았었죠. 아마 볼티모어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볼티모어전에 4.1이닝 동안 8실점을 했습니다. 피홈런을 4방이나 맞는 경기였어요. 올 시즌에 10피홈런인데 한 경기에서만 4피홈런이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거슬리긴 하죠. 그래도 근데 그날 경기는 이런 건 있긴 했었어요. 휠러가 올 시즌에 리얼뮤토랑 궁합을 맞출 때는 좋았는데 스톱스랑 할 때는 좀 안 좋았다는 거. 근데 그 저번 등판에서 보스턴전에서
7이닝 실점으로 스톱스와의 궁합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직전 경기 때 좀 크게 맞았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휠러도 통산 애리조나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번 작년에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났잖아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도 애리조나와의 시리즈에서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휠러는 뭐 최근에도 애리조나한테 상당히 강력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휠러는 좋게 보이고요. 토미엘레는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제 5선발 경쟁에서도 밀렸다. 마이너리그 이렇게 뛰다가 애리조나가 최근에 뭐 이로드라든지 그 메릴 켈리 또 잭 갤런 이런 주요 선발 투수들이 전부 다 없는 와중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했다. 하지만 올라온 이후에도 뭐 특이하게 뭐 좋은 점은 별로 없었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이런 그 재구 불안 같은 것들을 노출한 그런 털어여가지고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 쪽 보는 게 편하게 보이긴 하네요. 애리조나의 최근 빠따 상승세가 기가 막히다고는 하는데 또 이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좋지 않았다거나 휠러도 그냥 통산 애리조나한테는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 같은 거 2할 4푼 정도로 괜찮거든요. 그냥 괜찮은 수준이라 제가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애리조나 어제 불펜도 굉장히 많이 좀 소모를 했다. 여러 가지로 그냥 필라델피아 쪽 보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냥 애리조나 빠따가 무서운 거, 필라델피아 빠따 한창 좋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저조하다는 점 이런 게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휠러가 2경기 연속으로 조지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요. 자,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 템파베이인데 이 제러드 존스 요즘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는 그때 뭐 다저스전 같이 좀 안 좋았다가 반등하는 경기도 있었지만은 최근 경기들에서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도 얘가 마이너리그 때도 볼넷이 많은 게 문제였는데 올 시즌 초반에 잘할 때는요 볼넷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토탈로 보면은 79이닝 동안 22개밖에 안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6월 달에만 지금 볼넷을 10개를 주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3, 4, 5월 통해서 12개밖에 없었는데 15이닝 동안 10개를 주고 있다. 제구력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있고 본인의 스타프 같은 것들은 강력하지만은 제구가 꽤나 문제라는 점. 반면 애플리는 리그 최고의 제구력을 가진 선수죠. 볼넷을 가장 적게 주고 있는 74이닝 동안 5개밖에 없습니다. 제구는 문제가 없는 수준인데 이제 뭐 작년에 이렇게 커브나 싱커가 훌륭해가지고 땅볼 유도 비율이 커리어 하이였는데 그래서 그 성적도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올 시즌에는 땅볼 유도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꼬집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애플린도 믿을만 하진 않은데 근데 이거는 빠따 차이가 좀 심하긴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피츠버그가 4경기 동안 8안타, 4안타, 3안타, 5안타 빠따 부진에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고 템파베이는 비교적 괜찮죠. 꾸준하게 못 칠 때도 8안타 정도는 쳐주고 있고 최근에는 11안타, 뭐 17안타 특히 요즘 홈런 페이스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빠따는 템파 쪽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애플린도 피츠버그 상대로는 기분이 좀 좋거든요. 옛날에 뭐 필라델피아에서 뛰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통상 피츠버그 애들한테 55타석 동안 167 정도로 상대전도 좋은 편이다. 그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오늘도 한번 템파베이 쪽을 보고 싶다. 다음 이제 오클랜드 대 미네소타. 얘네들도 이제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붙었던 팀들이어가지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 시어스가 나왔을 때 미네소타한테 4.1이닝 동안 4실점 했거든요. 볼넷도 많았었고 내용도 좋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그날도 상대가 베일리 오버였었어요. 베일리 오버는 시어스가 처맞는 와중 본인은 6.1이닝 실점으로 괜찮은 면모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실점이 다소간에 많았는데 오클랜드전을 통해서 반등한 양상이 있고 오늘도 오클랜드를 상대를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또 7.5를 줬거든요. 제가 어제도 유진의 미네소타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을 왜 7.5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네소타가 어제도 10안타를 치고 그저께도 10안타를 쳤어요. 근데 그 2경기 모두 다 홈런도 2방 3방 까고도 패배를 했다. 참 이게 미네소타 그래가지고 믿지는 못하겠어. 요즘에 확실히 빠따는 좋아요. 지금 10경기 타율이 3할 3푼 3리 홈런도 20방 막 이렇게 치고 있어.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미네소타를 이렇게 째는 와중에 카를로스 코레아가 전부 그 무안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3경기째. 그 전까지는 6월달 OPS가 1.4다 막 칭찬 많이 했는데 요즘에 코리아가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같이 그 이제 적은 타석 대비 많은 홈런 까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도 있는 편이고 일단은 미네소타 타격은 믿을만 해요. 통상 이제 시어스나 오버나 상대 전적 같은 거 한번 보면은 둘 다 상대 전적이 많지는 않은데 베일리 오버가 오클랜드 상대로는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피안타율도 적고 피장타율이나 볼넷도 적게 주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기대 가중출률 같은 것도 낮게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어스는 271 정도로 안 좋은 편이고 장타율도 그 기대 장타율도 꽤나 높은 편이네요. 그 선발 투수는 아무래도 베일리 오버를 높게 칠만 한데 근데 베일리 오버도 사실 꾸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거슬리기는 한다. 저는 그냥 별 생각은 안 들고 최근에 미네소타 빠따를 봤을 때는 오바 버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7.5라는 기준점이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양팀 다 7.5로는 확실히 오바가 많긴 했었다. 그냥 이런 것들 믿고 가보도록 할게요. 뭐 시어스가 어디까지나 오클랜드 에이스이긴 하나 그렇다고 다른 팀 가면은 뭐 에이스 자리를 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오클랜드가 얘네들은 또 홈런의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점들도 반갑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라이블리가 올 시즌은 충분히 돈값은 이미 하고도 남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싱커 피안타율이 낮고 좋은 면모가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조금 안 좋았었죠. 마침 그때도 라이블리랑 베리오스가 맞닿아 있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날도 라이블리가 4이닝 4실점으로 평소보다 확연하게 안 좋았었습니다. 볼넷도 갑자기 많이 주고 이러면서 홈런도 맞고 라이블리가 조금 부진한 거의 뭐 올 시즌에 처음으로 부진한 경기였었어요. 어쨌든 그 경기가 그리고 베리오스는 그날 6이닝 4실점 베리오스도 딱히 좋은 건 아니었었다. 베리오스가 아주 훌륭한 4월달 보냈다가 5월달에 4.99 6월달에도 3.65로 글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시즌 방어도 3.13이고 구종 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싱커나 슬러브를 많이 쓰고 포심이나 체인지업을 버리면서 전반적인 성적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안정감은 있지만은 확실히 라이블리보다 안정감은 있고 여태 보여준 것도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월등하게 좋다고까지는 보긴 좀 힘들어요. 라이블리도 어디까지나 직전 경기는 원정이었었고 올 시즌에 홈에서는 1.90 원정 3.75 정도로 또 클리블랜드도 나름대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발도 받고 있는 것 같고 통산 이제 베리오스도 클리블랜드전 성적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5.47 정도로 안 좋은 지표도 조금 있고 3할 1푼 9리로 많이 쳐맞았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네요. 뭐 라이블리도 24타석밖에 안 돼갖고 안 적었지만은 3.33으로 피안타율 자체는 높은 편이기도 하다. 근데 나는 토론토가 지금 득점권에서의 부진한 빠다라든지 그냥 그런 게 클리블랜드보다도 좀 아래로 치고 있긴 해요. 빠따는 선발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 저는 오늘도 한번 클리블랜드 사이드에다가 언더 가보겠습니다. 언더 이게 일단 8.5는 좀 반가운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경기가 8.5는 반가운 편이고 토론토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맞고 있긴 하나 득점과 타율이 매우 부실한 점 그런 점들 믿어보고 싶네요.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보스턴인데 어제 저를 물먹였던 경기였습니다. 어제는 근데 에버시였었고 보스턴은 커터 크로포드였는데 커터 크로포드나 피베타는 딱히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앤드류 에버시랑 몬타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몬타스가 조금 더 상대하기는 쉬운 면모가 있기는 해요. 올 시즌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몬타스도 어느덧 방어율이 4.62까지 치솟았습니다. 피베타는 4점대 방어율에서 3.88로 내려온 상황이고 일단 어제보다는 보스턴이 선발상으로는 조금 더 나은 면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직전 경기는 보스턴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여태 9경기 동안 3할이 넘는 타율을 보이다가 어제는 6안타에 2홈런밖에 못 쳤다. 앤드류 에버스의 공에 좀 당한 면모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심판의 존도 조금 그랬었고 어제도 홈런을 2개나 까는 신시내티 이런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홈런도 많이 까고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신시내티도 뭐 6안타밖에 못 쳤습니다만은 홈런이 3개나 있었고 양팀 다 점수는 5대2 서로 간에 안타는 12개밖에 없었는데 홈런이 5개 이런 경기였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일은 한번 또 보스턴 승사이드에다가 언더 가보고 싶긴 하네요. 신시내티가 홈런을 3방이나 까긴 했지만 여전히 안타수 자체는 많지가 않다는 점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보스턴은 어제보단 잘 칠 것 같아. 나는 요즘에 빠따 흐름이 너무 좋은 팀이라 가지고 저는 보스턴 한번 더 믿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볼티모어인데 어제 아주 25점이나 나는 핵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선발들이 그렇게 특히 볼티모어가 약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였는데 그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휴스턴 빠따가 팼다. 제가 뭐 여러 차례 휴스턴은 홈에서 원정보다도 홈에서 훨씬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휴스턴이 홈런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안타를 14방이나 쳤었고 볼티모어는 18방을 치고도 패배를 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내일은 그래도 양팀 다 괜찮은 선발 투수들이 나오죠. 특히 휴스턴은 어제 첫 데뷔를 하는 선수를 올렸던 반면 로네 블랑코가 나오는 날입니다. 로네 블랑코가 부정투구 이슈가 있던 이후로 최근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정투구 적발 이후에 2경기는 못했는데 다시금 회복세에 있다. 다만 그때는 상대가 샌프랑 디트였다는 점, 다소간에 좀 약한 빠따였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로네 블랑코의 이런 기량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이 친구가 뭐 바빕 같은 운적인 요소가 많이 따른다든지 이렇게 좋은 방어율 2.43이라는 방어율 대비 FIP 자체는 좀 구린 편이라는 거
좀 뻥튀기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얘기는 할만하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코빈 번즈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2.14로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확실히 사이 형을 도전할 페이스예요. 지금 스쿠발이나 뭐 루고 이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거리라면은 번즈가 휴스턴한테는 좀 전적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옛날 전적도 많기는 한데 두 경기 동안 7.50 정도로 번즈는 휴스턴 상대가 좋지 않았었고 특히 작년 5월달 5이닝 동안 5실점으로 미러키 소속일 때도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휴스턴 전적이. 저는 이거를 과연 그 어제 대비 우수한 선발 투수들이 나오는데 양팀의 빠따는 이렇게 풀발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거리거든요. 그리고 불펜 소모도 꽤나 많다는 점. 휴스턴이 특히 이제 좀 마무리 라인들 아브레이유, 프레슬리, 헤이더 이쪽 라인에 연투가 조금 있는데 특히 아브레이유가 3연투예요. 요즘에 프레슬리가 워낙에 못하고 있는 생각하면은 아브레이유의 어깨가 무거운데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휴스턴이 조금 후달리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볼티모어의 승사이드를 보자니 배당이 안 좋아. 저는 1.52짜리 먹다고 이 경기를 볼티를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론 번즈가 요즘 활약상도 좋고 하긴 한데 휴스턴 애들한테 좋은 기억은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저는 그냥 한번 빠따를 더 믿어보려고 하긴 하네요. 되게 어려운 경기 같은데 저는 7.5 기준으로 오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팀의 빠따가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어서 아무리 선발 선수들이 이렇게 왁구가 좋다고 한들 빠따를 조금 더 높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시애틀인데 마이애미 선발이 상당히 약합니다. 요즘에 마이애미가 워낙에 지금 뭐 유리 페레즈, 샌디 알칸타라 막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와중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불펜 데이를 많이 쓰거든요. 내일은 션 앤더슨이 선발로 나온다고 하고 아무래도 뭐 브라조반이나 AJ 퍽으로 이어지는 이런 불펜 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콜업 이후에 바로 직전 경기에서 2이닝 동안 10피안타 7실점 아주 개쳐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경쟁력은 크게 없다고 보고 로건 길버트 얼마 전에 텍사스 상대로도 8이닝 무실점. 올 시즌에는 사실 홈이나 원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길버트는 지금 시애틀 투수 중에 조용조용히 본인의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 경기는 일단 선발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빠따 마이애미도 빠따를 그렇게 잘 치는 게 아닌데 시애틀이 빠따를 너무 못 쳐가지고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애틀 빠따가 로건 길버트를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인데 로건 길버트는 그 거의 100이닝 가까이 던지는 와중에 9이닝당 득점 지원이 2점대에 그친다. 3점도 못 받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표본도 많은데 그렇게나 못 받았으면은 이게 마냥 운으로 치부하기는 그래요. 시애틀이 그냥 빠따를 못 치는 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내일은 좀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언더도 나쁘진 않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버트 경기 지원을 못 해주는 시애틀 이 시애틀의 빠따 최근에도 좋지가 않다.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키스 대 애틀랜타 경기 스트로먼이랑 모튼이랑 붙는데요. 이 스트로먼도 한창 좋았었다가 요즘에 조금 처박는 모습이 있었었죠. 직전 경기 5이닝 4실점 캔자전에 한번 잘했다가 그 전에 미네소타한테도 4.2이닝 5실점으로 좀 흔들리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양키스 그 선발들이 한창 잘해주던 한 14경기 정도 잘해주던 구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선발들도 꽤나 흔들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찰리 모튼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구속은 괜찮고 리그 최고의 커브를 갖고 있는 선수다. 양키스는 이런 커브에 대한 대처가 그냥 중위권 정도 됩니다. 아주 나쁘지도 않고 찰리 모튼이 통산 양키스전에서는 3.04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양키스 애들한테 167타석이나 상대를 하고도 310 정도로 피안타율이 높다. 스트로먼도 69타석에 299 정도면은 애틀랜타 애들한테 강한 편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피장타율도 꽤나 높기도 하고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은 경기예요. 양팀 선발상으로는 그냥 또이또이한 것 같아. 근데 모트는 양키스들한테 상대 전적은 좋은 편이다. 결국에는 애틀랜타의 빠따가 과연 더 통할 것인가 이거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요즘에 양키스는 너무 못 치고 있고 저지 같은 애들은 괜찮고 스탠튼도 괜찮은데 스탠튼도 오락가락하는 편이죠. 소토가 부진하고 여러 번 말했던 오스케이비라든지 르메휴, 볼피 이런 테이블 세터 혹은 그 하위 타선들이 잘 못해주고 있다. 이게 양키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양키스의 빠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내일은 저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양팀의 최근 분위기 애틀랜타는 빠따의 회복세를 통해서 최근 8경기 동안 7승 1패를 달리고 있다. 양키스는 같은 기간 동안 2승 6패로 부진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내일도 비슷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에테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미러키 경기. 제가 어디서 이 경기를 오바를 봤었는데 선발 왁구가 어제보다도 더 편해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어제는 콜릴 레아랑 딜런 시즈여가지고 둘 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 다 하위권이라고 봐야 된다. 바스케스 5.89입니다. 이제 땜빵 선발을 맡아가지고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필라델피아한테 4.1이닝 동안 12피안타 6실점을 기록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좋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카를로스 로드리게즈, 이제 갓 2경기밖에 안 뛴 미러키에서 그냥 올려쓴 마이너리그 투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망주긴 하지만은 메이저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투수다. 2경기 동안 6.48 별로 안 좋았었어요. 미러키가 아무래도 올 시즌에 안 그래도 선발 빵꾸가 많은데 번즈는 보내고 우드러프는 시즌 아웃에 웨이드 말리도 빠져있고, 그 얼마 전에는 그 올라왔던 유망주 투수 로버트 게서도 토미존에 들어갔어요. 이래서 미러키가 선발이 그야말로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라면은 저는 일단은 오바를 보는 게 편하다고는 봐요. 미러키도 요즘에는 괜찮아지긴 했는데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아니고, 샌디에고는 워낙에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팀이잖아요. 그래도 최근 3경기 3연승 중에 전부 다 2자릿수 안타 기록을 하면서 빠따 분위기는 그나마 괜찮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오바 보는 거는 뭐 빠따가 일단 샌디에고가 앞선다는 점, 그리고 선발들이 부실하다는 점인데, 근데 나는 이거 샌디 승은 또 보지는 못하겠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빠따 상으로는 샌디가 낫기는 해. 다음 콜로라도 대 워싱턴 경기. 자, 내일은 쿠어스 필드입니다. 근데 저는 맨날 콜로라도 경기 때마다 퀀트릴 경기는 꽤나 콜로라도를 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마침 상대가 워싱턴인데 어제도 콜로라도가 패배하긴 했지만은 어제는 유망주 투수 DJ 허츠가 뛰었었고, 콜로라도는 다코다 허슨이었는데 워싱턴 빠따가 19안타나 치면서 최근에 안 좋았던 빠따 분위기를 벗어던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퀀트릴도 올 시즌에 이 퀀트릴의 스플리터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스플리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이렇게 스플리터 대처가 리그에서 2번째로 안 좋은 팀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퀀트릴의 공이 워싱턴 상대로 꽤나 활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콜로라도가 막 홈에서 요즘에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 시즌 초반에는 콜로라도가 원래 홈이랑 원정 타격 편차가 엄청 큰 팀인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요즘에는 한 3푼 정도의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어제도 뭐 11안타 정도면 못 친 건 아니죠. 최근 4경기 동안 뭐 11안타, 10안타, 6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콜로라도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싶네요. 물론 이 미첼 파커도 신인 투수들 가운데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편이야. 근데 얼마 전에 디트한테 4.2 사실점으로 약간 올 시즌 처음으로 사실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다시 또 마이애미한테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하긴 했지만은 얘도 이 쿠어스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투구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땅볼 투수도 아니고 한번 고전할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갔고, 저는 여러 요소들을 콜로라도 쪽을 좀 좋게 봅니다. 내일 콜로라도가 최근 빠따 상승세도 그렇고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 때는 평소보다 잘 친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콜로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걱정거리 하나라면은 이렇게 퀀트릴이 그 워싱턴 애들한테는 좀 약했어요. 물론 상대 전적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볼넷도 많이 주고 피 장탈도 높고 피 안타율이 3할 6푼에 달한다, 이런 점들은 그냥 워싱턴의 직전 빠따 상승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오바 같은 거 봐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저는 그냥 콜로라도 쪽을 보고 있다는 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천사 경기인데 너무 선발 투수 막구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잭 플래삭이 클리블랜드에서 잘할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내리막을 꾸준하게 걷고 있다. 그냥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은 2이닝도 많이 먹고 8이닝을 먹었더라고. 마이너리그에서 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기대치가 높지만은 않아요. 근데 뭐 직전 경기 미러키 상대로는 6이닝 3실점, 딱 그냥 플래삭한테 기대하는 투구 내용을 보여줬어요. 딱히 뭐 스토프가 훌륭하다거나 제구력이 아주 좋다거나 뭐 그런 투수는 아닌데 그냥 적당히 잘해준 모습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아주 제로는 아니다. 반면에 이제 글래스노우가 나오죠. 글래스노우는 물론 이렇게 천사한테는 조금 약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통상 4.00에다가 천사 애들한테는 피안타율도 3할이 넘거든요. 36타석 동안 303,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해.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글래스노우의 요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선발 투수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얼마 전에 켄자 상대로 뭐 7이닝 무실점하고 양키스한테 6이닝 5실점으로 고생하긴 했지만 그 경기도 삼진을 12개나 잡아냈다. 요즘에 천사 빠따 생각하면은 얘네가 또 한창 좋았다가 최근에 4안타, 4안타, 9안타, 7안타, 9안타 뭐 이런 식으로 또 빠따가 식는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천사 빠따로는 글래스노한테 못 비빌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다저스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일반 승이 1.19에 마헨이 1.50인데 이거 가고 싶겠습니까? 굳이 저는 마헨 홈인데 마헨 그런 리스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굳이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 경기이긴 해요. 일단 얘네는 역사상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구도예요. 조지아랑 체코 구도는. 조지아는 질전 터키와의 경기가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었죠. 둘 다 골도 다 멋있는 골만 터지고 서로 그냥 뒤 없이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경기였는데 화끈한 경기이긴 했어. 근데 조지아가 결국은 좀 수비 불안도 조금 있었고요. 축구 DNA는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크바르치엘레 같은 애들도 나오고 발렌시아 골키퍼 이런 마마르다슈빌리 이런 애들도 있고 미카우타즈도 괜찮고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구성 자체가 좀 내용상으로 단단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리스크 있는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번에 예선도 3위였었고 플레이오프로 겨우겨우 올라왔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사실 체코랑 비교하기는 약간 실례이기는 해요. 터키한테도 결국에는 마행까지 당하기도 했었고 체코는요 직전 포르투갈전을 보면은 얘네들이 꽤나 운영을 잘했었죠. 1대0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패배하긴 했지만은 이것도 92분까지 너무 잘 버틴 경기기도 했었고 그냥 체코가 되게 느릿느릿해. 아무래도 수책 같은 애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피지컬도 크고 느릿느릿한 팀이고 이렇긴 한데 그런 팀한테 조지아가 막 포르투갈처럼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체코 상대로 조지아가 유의미한 이런 어떤 공격적으로 뭐가 만들기 좀 힘들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체코 수비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체코는 특히 이렇게 예선에서도 짠물 축구를 한 바가 있었다. 체코가 이 라인업상으로 되게 뭐 자국리그 선수들도 많고 우리가 알만한 애들은 그냥 수책이나 초우팔, 파트릭 슈크 뭐 이런 애들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 유로대회에서도 그랬었고 전반적으로 단단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직전 터키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조지아가 터키 상대하기는 그래도 좀 수비가 공략하기는 편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체코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체코의 햄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터키랑 포르투갈인데 제가 터키를 뭘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얘네들 일단은 차라노르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레지스타가 있어요.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하고 롱패스 찌르고 이런 것들은 좋아.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일단은 좀 좋지는 않다는 점. 대회 직전에 오잔 카박이 낙마를 했거든요.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그래서 조지아 같은 이런 팀들한테도 수비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긴 했다. 물론 지금 좌우에 2005년생 케난 일디즈 퀼레르 이런 친구들이 엄청 잘하고 있고 또 뭐 이제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악타튀골루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야지치 릴의 공격수 그런 애들도 있고요. 터키는 공격진은 괜찮은 편인데 수비가 공격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것 같다.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저번 경기 때 체코를 상대로 좀 고전을 했잖아요. 엄청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포르투갈이 체코를 공략했을 때 저는 공격 작업 자체는 좀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일단은 칸세루를 높이 올리고 달로도 높이 올리고 이렇게 베나실은 조금 중원으로 가면서 비티냐가 후방에서 진짜 송곳 같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거든요.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베라티를 대체를 하는 그런 롤을 맡았는데 비티냐가 정말 잘하고 있어. 제가 저번에 포르투갈 중원을 보면서 그 레나토 산체스 같은 2016년 유로 때나 지난번 대회 때도 뜬금 활약을 했었던 그런 살림꾼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후방도 괜찮은 편이고 전반적으로는 주도적인 운영을 하기에 좋다고 보거든요. 터키 상대로도. 물론 터키에 이렇게 젊은 선수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역습이나 이런데 좀 고생을 할 만도 하겠다 이런 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저는 포르투갈이 조금 더 낫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너무 체급차가 있다고 보여. 저는 포르투갈 사이드에다가 마헨까지 보는데 이게 체코보다는 터키가 조금 더 공략하기 편한 상대라는 점들 그런 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대 루마니아 저는 벨기에를 조금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전 전임 감독 욕을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전임 감독이 바로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인데 저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의 전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벨기에도 지난 대회 때도 깎아내리고 이번 대회 때도 포르투갈의 전술적인 부분들이 단조로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테데스코 감독 체제에서도 슬로바키아 상대할 때 보면은 유의미한 득점 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루카쿠 하면은 우리 생각에 월드컵에서도 많이 놓치고 그 빅찬스를 많이 놓치는 이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루카쿠가 예선에서는 14골이나 넘어서 잘해주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슬로바키아 같은 팀 물론 수비가 슈크리니아르나 바브로 중원도 단단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벨기에가 고생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일단 벨기에는 좀 낮게 보는 편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구성도 그렇고 도쿠나 뭐 트로사르 이게 구성상으로는 지금 3백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도쿠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카라스코가 조금 더 내려오는 아마 4백이나 3백을 오가는 그런 구도가 될 텐데 일단은 결정력도 그렇고 데브라이너도 맨시티 같이 이렇게 막 합이 잘 맞는 그런 사이즈까지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한 것 같고요. 루마니아가 직전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좀 우크라이나가 많이 못했었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기였는데 루마니아는 생각보다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그날 뭐 골 넣은 라즈만 마리나 스탄시우 둘 다 이제 루마니아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선수들인데 노장들이 결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하고요. 그리고 돌격대장 오른쪽에 있는 이런 데니스 만이라는 선수가 올 시즌 파르마의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세리에에 비해서 2부 리그에서 11골 6어시로 좋은 활약을 했었고 지금 도르트문트가 탕을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직전 우크라이나전은 우크라이나가 너무 못하는 바람에 루마니아가 좀 돋보였었는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양팀의 체급 차이 그런 것들은 봐야 된다. 루마니아도 이번 그 조에서 조 1위 하고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조가 아무래도 너무 좀 쉬운 조긴 했었어요. 스위스가 2위로 올라오는 조였고 다른 애들도 상대할 만한 그런 조였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제가 벨기에를 깎아내린다고 한들 벨기에가 루마니아한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슬로바키아보다도 루마니아의 수비진이 낫다고 보기도 어렵고 저는 벨기에 사이드 보고 마행까지도 생각을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벨기에는 좋게는 안 봅니다. 배당도 별로인 만큼 저는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자, 코파 아메리카 지금 오늘은 이제 두 경기가 열리죠. 이 에콰도르는 요즘에 좀 황금 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힌카피라든지 프레시아두, 카이세도 같은 애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하여튼 요즘에 에콰도르는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황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상대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살로몬 론돈 그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론돈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피지컬 원투 공격수 있잖아. 그 론돈이 아직도 뛰고 있고 중원에도 그 링콘이 아직도 뛰고 있거든요. 그런 팀입니다. 그래도 얘네들도 좀 뭐랄까 남미에서 보통 하위권의 위치를 많이 하긴 하지만은 꽤나 끈덕진 승부를 많이 하는 편이고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역대 3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무승부도 많고 보통 이제 에콰도르 쪽이 그래도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들이 있긴 있어 왔어. 근데 이제 옛날 전적도 많은 편이고 사실 내다보기가 빡센 경기이긴 한데 저는 그냥 양팀의 체급상으로는 에콰도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얘기만 드리고 싶고 당장 작년 11월달 그때도 무승부가 났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다보기가 꽤 빡센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에콰도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욕심을 더 낸다면은 저는 햄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멕시코랑 자메이카인데 자메이카도 은근히 뭐 프리미어리그 출신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안토니오나 레온 베일리 이런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멕시코는 월드컵도 많이 나오고 보통 북중미의 이제 왕좌를 차지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양팀의 체급 차이는 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양팀의 상대 전적상으로는 멕시코가 아주 쉽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더욱이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이런 그 코파 아메리카 아니면 북중미 골드컵 이런 데서는 보통은 멕시코가 중요한 경기는 많이 이겼어요. 이런 북중미 네이션스리그 이런 거는 좀 가볍게 임하는 편이고 유럽 애들 안 불러들인다거나 좀 자국 리그 위주로 많이 돌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무승부도 나오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멕시코의 체급을 조금 더 우선시하긴 해야죠. 그래도 이 멕시코도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도 거의 한 뭐 30년 만인가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멕시코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체급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들 자메이카보다는 윗급으로 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 경기는 멕시코 승 정도만 볼게요.